안녕하세요. 요즘 엄마표 영어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영어 강사 크리쌤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하기에 앞서서요.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이 두 번째 인트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시중에 여러 학습 방법들 중에서 우리 아이를 위한 학습법을 선택하기 전에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르고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무작정 영어 방법들을 따라시키면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을 선택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기준은요.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는 것인데요. 바로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5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대답한 순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아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당연히 이 두 개가 아닐까요?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녀 양육에 관한 수업도 듣고 노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다음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다음으로는요. 엄마들이 바라는 것은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부모님들은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위로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게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 긍정적인 아이입니다. 자존감과 긍정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이고 삶을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가 올바른 애티튜드를 갖길 바라시겠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엄마들의 우선순위 5가지에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에 대한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자는 말입니다. 우선순위 5위에도 들지 못하는 영어 때문에 1에서 5까지 우선순위에 있는 행복한 아이, 지혜로운 아이와 같이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중요한 선택을 하고 아이들이 각자 처한 환경과 그 시기에 적합한 영어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의 영어 학습 방법을 선택하기 전 고려해야 할 요소는요.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일반화의 오류란 특정한 사례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죠. 여러분이 어떤 영어 학습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그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해당 사례는 특수한 사례인데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보시라는 겁니다. 현재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영어 학습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어를 배웠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원서를 아기 때부터 읽어주면 아이가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한다는 학습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 대한 맹신으로 영어 유치원이 진리라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학습법을 소개하는 분들 중에서 영어나 언어학 전문가도 있겠지만 자기 본인의 자녀 한 명을 해당 방식으로 키워보고 효과를 보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전통적인 학습 방법보다 쉽고 자기의 자녀를 증빙으로 내세우니 부모님들은 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유튜브를 틀어주면 되고 영어만 읽어주면 되고 영어 유치원에 맡기면 되고 특히 이런 방법들의 문제는요. 이 방법이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와 다르게 우리 아이들은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니 과연 이게 모국어 습득 방식일까요?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 배우지 못할까요? 그리고 20년이 되었다는 엄마표 영어에서 왜 그렇게 성공 사례를 찾기가 힘든 걸까요? 그건 이 방법들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아이가 영어를 배웠다면 그 이유는 그 아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거나 장단기 기억이 좋은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언어 학습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튜브를 보고 엄마표 수업을 듣고 그 방법을 아이에게 적용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해 준 건가? 내 노력이 부족한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패배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객관적으로 학습 방법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이를 위해 더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영어 학습 방법을 선택하기 전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요, 바로 부작용입니다. 시중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학습 방법은 나름의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유튜브로 영어를 배웠어요. 그 방법이 맞아요. 하지만 유튜브를 이용한 학습법은 아이가 미디어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만화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재밌습니까? 이런 자극에 익숙해진 아이는 대부분 독서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기 때부터 원서를 읽어줬더니 영어를 해요. 그 방법이 맞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 원서를 읽어줬다면 그 아이는 모국어 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2시간 엄마가 한국어 책을 읽어주며 모국어로 교감하고 상상하는 시간을 가진 아이와 매일 영어 1시간, 한국어 책 1시간을 읽어준 아이의 모국어 수준이 과연 같을까요? 특히 모국어 발달이 중요한 유아 시기에 모국어 노출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향후에 독서 능력과 문해력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에 보냈더니 영어를 잘해요. 그 방법이 맞아요. 또한 영어 유치원 역시 영어 거부증이나 자존감 하락이 부작용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아이를 영어 환경에 던져놨을 때 아이가 이를 잘 극복하고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면 정말 좋겠지만 상당수 아이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가 싫어지고 친구들이 영어를 본인보다 잘할 경우 아이는 자신감이 하락하고 자존감마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요, 약간 극단적인 부작용 사례는 맞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왜 그런 부작용이 그 학습 방법을 적용했을 때 발생했을까? 라고 한 번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학습 방법을 선택할 때는요, 효과만큼이나 부작용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우선순위를 정해보자입니다.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영어 교육 방식이 우선순위를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 번째는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해당 학습 방법의 특수한 사례를 진리인 양 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 어린 시절은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이가 부작용을 겪으면 되돌리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민하고 있는 영어 학습 방법들과 제가 앞으로 강의할 학습법에 대해서도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3가지는 꼭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제 강의를 검증할 준비가 되셨다면요, 저와 함께 가시죠.